그래서 바로 6주차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6주차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JS에 대한 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인데 이 내용은 저희 교육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자료는 제가 오늘 미리 공유를 못 드렸는데 솔직히 교육 자료보다는 실제 유연수 평가 하나를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여기 이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 자료를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 자료는 또 예전에 이미 공유가 되었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끝나고서 물론 이 자료도 공유드리긴 할 건데 실제 우리 각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JSA를 한번 펼쳐놓고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6주차는 그 각각 공정에서 있는 그런 JSA 실제 하신 것들 중에서 그런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내용은 7주차에 해당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네, 먼저 설명드리면서 거기 안에 유연수 평가가 또 있으니까 그 유연수 평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따로 있지 않으신 분은 잠시 뮤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교육을 같이 듣고 계셔서 네, 되도록이면 뮤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청주 공장에서는 관리검사자 교육 때 특히 이런 안전작업 허가하고 이원수 평가에 대한 실습을 좀 드래프트하게 심플하게 좀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대략 6주차 JS에 대한 실습 실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주차 때 네, 주된 내용은 이제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서울 GTX 건설 공사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 철근 누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공에서의 그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이 시공 단계에서 요구사항으로 있었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바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 GTX 구간이 건설이 완료가 되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로 인해서 하자 보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뭐 충격,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건으로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안전보건 관리 계획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이런 철근 누락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또 공사에 있어서 중요점이 놓치지 않게끔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 관리 계획. 우리가 열심히 각 공장마다 2천만 원 이상 또는 뭐 4천만 원 이상 금액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특히 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자세히 도출이 되고 우리가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청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양식을 설명을 쭉 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음, 이 양식 자체는 공장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왜 우리가 이 많은 양을 다 수집하고 이 안에 다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도 하고 또 매번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기반이 이 계획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은 엄밀히 보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요구사항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법규 관련된 필요사항들은 다 산업법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것도 맞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나온 이 요구사항을 왜 우리 쪽에 맞춰서 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고위험으로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좀 건설기술, 뭐 건설공사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그 타법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이 실제로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시공사 이 발주처가 아마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법적으로 이 건설공사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이 정부 쪽에 제출을 하는 게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있죠. 하고 있진 않지만 그만큼 건설 공사를 할 때 이 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의 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건설지능 기술법에서 따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칭은 안전 뭐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서 이렇게 건설 쪽에서 부를 건데 우리는 여기에 보건에 대한 사항도 같이 추가 감안을 해야 돼서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라고 계획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주 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봉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도 해당 봉사명 무엇인지,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실제 봉사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해당 공정하고 담당자 서명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25년도하고 26년도 새로 이 양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공사가 제품팀에 해당되는 스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팀에 해당되는 스콥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전체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그 양쪽 팀이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정에서 이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란을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법적으로 제출해서 않겠지만 이 의미를 살려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이의를 잘 살려서 안전보건 관리가 될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공정란이 추가가 돼 있고요. 이외에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리드하시는 공정에서 해당 담당분, 팀장님,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공장의 서명까지 받아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돼야 될 부분은 이런 관리 계획이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빨리 선제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각각의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른 계획서 준비를 해야 돼서 공사 시작 전에 해당 담당 공정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해 시스템의 확인 받으면서 이 승인자분들까지도 거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물론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틀 후에 공사해요.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만큼 챙길 수 있는 현장의 안전에 대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미리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양식이고 오른쪽은 예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쭉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양식 자체는 연중에도 막 이것저것 변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변할 일은 뭐 거의 없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해당되는 작업에 따라서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만 달라질 뿐이지 전체 틀은 바뀌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이 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활용하고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틀을 좀 자주 보시고 그 의미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도록 좀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표지는 무엇보다도 이 공사 전체에 대한 해당 공정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담당 그리고 승인자 이런 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좀 중요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계획서 양식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위험성 평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런 그 시트는 꼭 챙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개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안전관리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무엇보다 여기 아래 개요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맨 위쪽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이 공사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의한 그런 컨설팅까지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게 또, 보험과 관련돼서 이런 일정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있는 이 작업 개요부터입니다. 이 작업이 어떠한 작업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작업 범위는 뭐 어느 공정에서 이루어질 건지, 라고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작업 절차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이 작업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이어서 평가를 할 때 이 작업 절차를 따라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 절차를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개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 제목, 큰 각각의 작업 단계 정도만 구분을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 안전팀에서도 각 공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어떤 작업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작업이 있겠구나 어떤 위험이 예상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도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빨리 파악해야지 이 검토도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작업 절차에 대한 내용은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래쪽은 이런 그 위에 있는 작업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노동부에서 작년에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3대 사고 유형, 크게 사망 사고가 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 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작업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놓치지 않으시면 좋은데 혹여나 놓치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에서 다시 한번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되겠죠. 근데 미리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위험성 평가에도 이런 위험성이 빠지지 않았는지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관리 조직도는 뭐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느 누가 안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 작업을 하면서 비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작업이 물론 진행되면 좋긴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본래 있었던 안전 그 계획서에서의 안전관리 계획서에서의 취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상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비상 대응 조직 자체 체계가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구성해 놨고 크게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작업을 하면서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도는 앞에 있는 조직도를 갖다가 쓰더라도 이 프로세스 차트 부분에서 어느 작업을 하다가 뭐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추락에 의한 위험 발생되면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최대한 좀 구성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성하기 너무 어려우면은 이 각각의 그 해당되는 작업 단계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작업 단계를 그 해당되는 작업 단계에서 만약에 추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추락이 가장 높게 평가되면은 추락 위험으로 인한 뭐 그, 뭐 근로자 재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발생 원인은 그럼 어떻게 추락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 피해가 근로자한테 어떻게 작업자한테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주고 이 추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비상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업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할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작업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추락상황 발생되면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이럴 때는 오비에서 이런 체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고해 주세요. 여기서 119 부르고 여기서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의무실로 가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라도 조금 구성이 돼 있어야지 이 비상 대응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하게라도 구축을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위험성 평가에서 어,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한 증빙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업체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그 협력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2차, 어떻게 보면은 하도에 또 재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차 협력사 이런 정보를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출입자 목록은 네, 출입자 목록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데 출입자 목록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이제 건설공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안전보건 여건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은 요새는 인건비 때문이라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네, 더불어서 이분이 어느 국적인지, 그리고 해당 국적이 확인이 되면은 해당 국적에 따른 현장의 안전 보건 관련된 신호 체계,
뭐 아니면은 비상연락 체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구비가 돼야 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뭐 그 절차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법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헌수 평가하면서 뭐 이런 신호 체계에 의한 뭐 신호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뭐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위험 스퍼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또 추가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출입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기감시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허가에서 특히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 조치로서 화재 감시자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여기에 이 양식이 있고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이 부분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는 이제 위헌수 평가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바로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헌수 평가에서 해놓는 이런 대책들 특히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험 관리 계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이 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효시 평가를 하면서 좀 더 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만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위헌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파트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작업 절차에 대한. 아까 개요 부분에서는 작업 절차가 간단하게라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작업 절차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작업이 상세하게 파악이 되고 그 상세하게 파악된 작업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구성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절차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세하게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라고 보시면 다음번에 나와 있죠. 사용되는 작업 도구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도구에 대한 사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다리를 통한 뭐 고소 작업이라든지 뭐 용접 뭐 아니면은 커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에 사용될 도구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어떠한 사양의 도구들을 사용할 거예요 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파악이 되고 그 다음번엔 어떠한 화학물질을 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들이 여기에 확인이 되고 위험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특히 사용량, 보관 위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누락되지 않도록 나와 있어야 하겠죠. 네, 관련해서 이런 화학물질들 요새 더더욱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작업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작업 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도면이나 사진 기반으로 P&LD 뭐 이런 그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오면은 가장 좋을 거고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자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진으로라도 이 현장 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설비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게 그래야 이 작업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 위험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고 위험을 도출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구사항들이 잘 갖춰지면은 작업 절차도 이 내용들을 품어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작업 절차 기반으로 해서 위헌수 평가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 위헌수 평가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필요한 안전 장비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뭐 가스 디텍터 뭐가 필요해? 아니면 어, 그, 뭐 사용될 수 있는 뭐 작업 발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
보호막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뭐 필요한 장비들이 여기에서 도출이 될 겁니다. 또 네, 뭐 최후의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디폴트인 안전보호구 어떤 것들이 필요해? 그런 것들이 미워스 평가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이 뒤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위험수 평가를 하다 보면은 필요한 안전장비하고 보호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뒤쪽으로 위험수 평가 뒤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소 대책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물론 산업법에 따른 기본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특별하게 고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작업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입표에서 요구하는 뭐 아니면 고위험 특히 이제 밀폐 공간이라든지 이런 그 해당되는 작업에 따른 추가 안전교육을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도출을 하면은 네, 그 관리적 대책들이 어느 정도 이 계획서 내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적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학적 대책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들은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위헌수 평가에 다 포함이 돼야 되긴 할 건데 실제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위험 제거나 대체, 공항적 대책까지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한 이런 안전보호 계획을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따라보는 것들이 대부분 관리적 대책인 것들이 요구사항으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선제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별도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내용 구성이 결국에는 우리 위헌수 평가에서도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사전 정보 조사였죠. 네, 사전 정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들이었는데 동일합니다.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업 절차를 구성하는 게 네, 가장 좀 큰 부분이고요. 이 작업 절차에 따라서 위험이 확인이 됐으면은 그런 네, 위험수 평가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도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서류들을 기반으로 어, 이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이 제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물론 위의 위험 그 작업에 대해서는 유관계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서도 일반적으로 법적 필요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세밀하게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도록 또 명시를 지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필요성은 결국에는 네, 효과적인 위험수 평가를 통한 현장에 대한 위험 요인 통제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쭉 보셨고요. 이 양식은 약간 공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위험수 평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위너스 평가 기본 양식입니다. 이 양식 자체도 뭐 물론 이제 공장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서 공정, 공사 절차 이런 것들이 이 작업 단계로 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해 위험 요인 여기에는 아까 이 작업 단계에서 상세하게 보려고 했었던 사용할 장비들 그리고 물질, 또 현장 여건에 따른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여기에 기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내가 있는 공정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야 현재 이 정도 보건 조치가 돼, 안전보건 조치가 돼 있어. 이런 것들은 여기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현장 여건들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적 대책들, 필요한 안전장비들, 아니면 보호구들, 이런 것들이 여기 위에 있는 필요한 보호구, 자료, 안전장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기입되는 것들이 아까 안전보건관리 계획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대책에 들어가는 것도 이 대책에 아까 그 예시로 들었던 만약에 위험 상황 발생했을 때 비상조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수립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관리적 대책 수준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의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 대책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원인 감소 대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에 대한 제거, 대체 또는 뭐 공학적 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약간 공학적 대책은 근본 원인 감소 대책보다는 이 현재안전 보건조치 쪽으로 많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우리 타겟입니다. 우리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카펙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원인 감소 대책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카펙스가 적용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금액이 크고 적용하기가 확장 정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공학적 대책이 현재 안전보건조치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안전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수 평가에 아까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업도 저희 청주 공장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도 완벽하게 잘 그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꾸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그 청주 공장에서 사일로에 대한 외부 도색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꾸려놨었던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시나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해놓고 이 들어가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외부 컨설팅 이런 것들도 시행을 했습니다. 계약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따라서는 우리 산재 그 보험에 해당되는 거 그 계약 기간이 여기 있는 공사 기간하고 같이 일치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쭉 작업 계획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을 때, 이 업체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작업 계획을 상세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위험에 대한 파악도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계획을 자세하게 구성을 해놓고요. 이 보통은 이런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하시는 업체에서는 대략적인 공정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작업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쭉 진행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들이 언제 몇 명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해당되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됐다.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 크게 발생했을 때는 추락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비상등 시나리오도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비상등 시나리오는 좀 많이 뭐 좀 작성을 하는 연습을 업체도 또한 같이 좀 해야 준비를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이 작성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뜯어고치고 했었는데 많은 좀 수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구축을 해놓는 것도 우리가 실제 위험에 대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갖추어 놓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추락에 대한 것, 뭐 도전 작업 중에 뭐 발생되는 다른 그런 기타 사고들,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입자 목록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했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작업 절차 이런 것들은 아까 작업 계열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놨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작업 절차도 그에 따라서 쭉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 절차가 구성되어 있고 사용되는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도구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 장비, 뭐 추락에 대한 위험, 지게차, 뭐 사람 끼임이나 충돌에 대한 위험, 뭐 세척기, 그런 압에 의한 뭐 그런 뭐 표면 노출, 뭐 이런 것들의 위험, 그라인더, 화기장 뭐 이런 식으로 위험 요인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화학물질도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따라서 거기서 아예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적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각각의 프라이머가 이 위험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 눈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뭐 흡입했을 때 또한 위험으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위험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위험수 평가에 대한 어, 그, 그 표준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세 위험수 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업 개요에 따른 그 작업 단계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험 요인은 뭐 해당되는 이 단계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들,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재 안전 보건 조치 이것들로 되어 있는데 약간 뒷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여기로 다시 와서 어,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고소 작업 때 뭐 추가적인 이런 작업 계획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작업에 따라서 추가 이런 작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대상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에 따라서 이것도 법적인 요구사항으로 작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안전공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각 공장마다 다 하고 계실 건데 결국에는 이 작업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안전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이 작업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항목들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책에 있을 때 뭐 만약에 이 지게차 사용함에 있어서 차량과 작업자의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이 작업 계획을 통한 현장에 대한 통제, 신호수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 계획을 통한 위험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명시를 해놓으면은 이 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증빙을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작업 계획서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또 이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실제 접목을 하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안전 장비들 위험수 평가가 끝나면은 위험수 평가에 따른 필요한 안전 장비들이 나올 테니까 안전 장비, 안전 보호구 그리고 필요한 안전 교육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뒤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안전본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작업 위험수 평가할 때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필요한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플래시 벨트 이런 것들이 앞에 그 뒤에 있었던 그 필요 보호구 여기하고 같이 일치화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작업허 가서 아까 있었고 그 작업 계획서죠, 작업 계획서. 작업 계획서들이 각각이 이 필요 자료로 들어가서 대책에서 이 작업 계획을 활용한 현장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여기 있었던 이 안전장비. 이 부분의 항목이 안전장비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 각각의 단계에서 확인된
현재안전보건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구가 될 수가 있고 추가 대책에 따른 보호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 아래에 있는 각각의 단계 위험성 평가에서 잘 도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작업 단계에 대한 그 구분까지는 상당히 잘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 작업 단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위험 요인을 한 란에다가 다 갖다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다 넣어놓으세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 추락, 그리고 넘어짐, 뭐 이런 것들로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같은 작업 단계에 있더라도 구분을 해서 칸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위험성 추정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작업 단계에 가장 도출될 수 있는 큰 위험성은 꼭 그 기반으로 여기를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들, 작업 단계 구분은 잘 하시지만 위험 요인을 각각 구분하는 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위험 요인을 도출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재의 보건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다 적는 건데, 현재 보건 조치로는 안전모 안전안전대 착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게끔 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교육이나 결빙 상태 확인 이런 것들은 실제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겠죠. 이게 지금 결빙 상태 확인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현장에 대한 여건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 결빙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뭐 아니면은 공학적인 수준의 대책이 여기 안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다 추가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빼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시켰어요. 우리가 다 무조건 시키게끔 하고 아예 작업자 교육을 안 받으면 출입을 안 되게끔 해요. 라고 하면 현장적 보건 조치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들 여기다가 추가로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루프에 대한 임시 설치하는 것들 사전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네. 하면은 현재 안전보건 조치, 작업 시작 전에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빼서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현재 안전보건 조치에서 잘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끔 구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 또 다른 파트,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파트는 이제 위험성 추정 또는 결정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전 로프를 임시로 설치를 했어요. 한 상황에서 이 바로 나와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안전 로프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추락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뭐 2나 3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난간까지 다 구성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해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여기 쭉, 잘 모르겠어. 여기 1에서 5까지 있는데 다 2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다 2로 죄다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다 2로 해버리면은 그 다음번에 중대성에서 중대성을 크게 낮추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추락에 의한 중대성을 봤을 때에는 거의 사망을 하거나 머리, 뭐, 조상에 의한 그런 심각한 데미지를 예상되면은 위험성 자체가 중대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로 2로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또 맞지 않는 위험성 추정이라고 아마도 뭐 재확인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중대성에서는 발생되는 이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중대성이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가능성을 높게 측정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위험성 자체가 다 높아지니까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 대한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우리가 활동들을 현지 안전보건 조치에 많이 구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제 작업하기 전에 이런 현지 안전보건 조치가 구성이 돼 있도록 하는 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보호 주체는 뭐 물론 뭐 존재성을 낮추기 위한 공학적 대책이나 뭐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올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 대책들이 구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임시적인 조치들이 특히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 로프에 대한 임시 설치 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작업 시작 전에 구성되도록 하는 게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성이 안 된 채로 작업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높게 평가를 하세요. 있는 그대로 높게 평가를 하시되 대신에 추가 대책에 여기 임시 대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임시 대책이 들어간다라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임시 대책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적용시켜놓고 작업을 시키는 게 더욱 안전하겠죠. 그래서 추가 대책으로 여기다가 구성을 해놓고 현장에서 이 추가 대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서 해야지 이게 추가 대책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전에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높게 평가된 이유더라도 추가 대책을 구비를 해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현장에 있는 위험성이 우리가 작업과 허용 가능한 수치로 이렇게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관련자 확인 점검은 근본은 검사 대책에는 맞지는 않겠죠. 네, 어찌됐든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가 잘못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에 따른 수반되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조치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있는 가능성하고 중대성에 대한 추정을, 결정을 잘 해놔야 된다. 그런 게 어, 세 번째 강조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험률에 대한 구분, 두 번째가 현재 안전보건 조치와 대책에 따른 들어갈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세 번째가 위험성 추정, 결정을 현장에 맞게끔 해놓자. 그리고 일률적으로 막 적용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 평가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실제 위험성 평가를 하시면 될 거고요. 위험성 평가 자체를 그래서 하실 때에는 대부분이 도급업체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가지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감독자분들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는 재검토하는 수준이 될 거고 이런 도급 작업 외에도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작업들도 이미 갖춰져 있는 유연수 평가가 기 때문에 그 유연수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게 될 건데 이 재검토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 위주로 다시 한번 금년도 26년도에는 중점에서 개선을 해 주시면은 현장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유연수 평가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 그 해당되는 작업에 따른 위험수 평가를 저희가 어, 보여드리고 작업 단계까지만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추가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린다든지 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찾거나 아니면은 위험수 추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거 전체를 다 싹 다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실제 테스트에는 시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자 공정에 있는 위헌수 평가 재검토를 하시면서 한번 이거 수정 작업을 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습 테스트 하실 때 이렇게 크게 네, 좀 감점을 받거나 하실 부분들이 네,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 샘플과 그리고 교육자료 뭐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교육자료하고 이 샘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계획, 양식 이런 것들도 샘플로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시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유효수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유효수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네, 굉장히 상세한 유효수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7주차까지 교육을 좀 약간 몰아서 하려니까 약간 시간이 좀 넘긴 했는데, 다시 한번 6주차와 7주차를 같이 진행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교육 내용, 7주차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핵심입니다. 실제 특히 이제 우리 현장에 대한 연수 평가를 검토하시면서도 바로 접목되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7주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각 공정의 이원수 평가를 어, 매년마다 정기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 정기 검토하는 거 실제 해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7주차까지의 교육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현장 적용까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시행을 꼭 해주시고 8주차 교육 케이제님께서 하시는 어, 안전 문화와 그리고 안전 의료수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교육 받으시면서 6월 달부터는 테스트에 대한 내용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교육 자료 공유 드리고 하면은 또 6월에 저희가 좀 세션을 잡을 건데 유아수 평가에 대한 그 Q&A 세션 그리고 아니면 Q&A 했을 때 많이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 검토 연중에 정기 검토한 유아수 평가에서 몇몇 가지를 뽑아서 그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청정고장은 또 별도로 잡을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선해 주시고 생각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팀챗에 기록 남겨주시고 그리고 팀챗에 만약에 못 남기신 분들은 그 QR 폼에 꼭 남겨주셔서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 증빙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주차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